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차 시험 다 보셨죠? 보시기만 하면 안 되고 합격 다 하셨죠? 본 강의는 이 감정평가 이론 총론 첫 번째 강의고요. 어, 이제 학생들한테 거의 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새해 첫날이 거의 3월 2일이듯이 사실상 우리 첫날은 2차 시험의 첫날은 오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 뭐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런 거는 사실 매번 그냥 처음에 쓰고 시작했는데 어차피 회차가 진행될수록 제가 잔소리 많이 할 거니까요. 그거 종합하시면 과목 공부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게 될 거고 이론에 한해서만 일단 개괄적인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시작하면요. 저는 김강산 평가사라고 하고요. 번호는 582-4327이 그리고 현재 이화 감정평가법인 대표입니다.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론 하다 작년에는 올해까지는 학원론까지 하다가 이론만 하게 되고요.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사들 중에서는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제일 인기가 없습니다. 제일 유니크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 저는 뭐 어떻게 엄청 제일 잘 가르치다는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가장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이라던가 실무적인 거 그리고 제반 배경 지식 이런 걸 상당히 쉽게 가르친다고 자부를 하는데 인기가 없어요. 자부랑 또 타인이라 생각하는 거 다른가 봐요. 자, 일단은 첫 시간에는 이론에 관한 거 개괄적인 걸 말씀드릴 텐데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때 학원론 배운 거에서 좀 더 추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다들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게 되는데요.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기술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객관식과 주관식의 차이가 있는데 주관식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어렵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지선다라고 치게 되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게 객관식이잖아요. 그럼 이걸 사실 극한의 이 비율을 들면 진짜 엄청 끝에 있는 비율을 들게 되면 사실 아랍어 시험이 나와도 확률상 20점이 나옵니다. 아랍어 시험이 나와도 20점이 나와요. 근데 이거 빵점이죠. 빵점이죠. 압도적으로 어렵게 되고 주관식이니까 더 실력 이런 게 되게 주관적이고 채점하는 사람에 따라서 갈리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관식만큼 객관적인 게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빨리 붙어 나가요. 그죠? 그러면 누가 먼저 붙어 나가느냐를 따지고 보면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빨리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공부한 순서대로 나간다 했으면 장수생이라던가 단연차라는 말은 없었겠죠. 결국에 그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해 가장 열심히 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 200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쫄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관식을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객관식을 공부하는 시험을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오늘부터는 주관식을 바라보는 시험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 계속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좀 틀이라는 게 있어요. 틀. 문제를 작성한 틀이라는 게 있는데 어차피 막 조급하게 안 하셔도 어차피 나중엔 다 하시게 될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목차 잡고 내용 쓰는 게 답니다. 결국에 이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200명을 여러분이 사람을 뽑는다고 쳐봐요. 올해 200명이라는 감정평가사를 뽑을 건데 어떤 기준에서 뽑을까를 생각해보면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이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제일 좋겠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간에 차분히 이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서 이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해보면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말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 사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스펙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 순환 논리 모순이 생기죠. 스펙 직업을 찾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본다? 말이 안 되죠.
가장 현실적으로 괜찮고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 합당하면 뽑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인된 시험인 감자평가사의 2차 시험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200명 뽑을 건데 200명 뽑는 기준이 되는 과목이 3개예요. 그래서 감자평가 실무라는 과목이 있고요. 앞에 거 뺄게요. 감자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고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일례로 세워서 200명을 뽑는다, 이런 게임의 룰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하나씩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로는 200명인데 200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겠죠. 최소인은 200명이니까. 두 번째로는 다만 여기서 다 40점 이상을 나와야 된다. 하나라도 40점 미만 있으면 떨어뜨린다라는 게임의 룰로 추가를 한 거고요. 세 번째로는 1년에 한 번. 크게 요 3가지 룰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할 이론, 첫 시간인 이론은 어떤 놈이냐를 보게 되면 결국 얘도 근본이 주관식이기 때문에 이론만 보자고요. 이론을 관통하는, 이론을 답안지 잘 쓰는 그런 한 문장의 단어만 보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가 되게 중요하겠죠. 당신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이 평가사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한다? 원래 대화를 해보거나 진짜 길게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글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런 사안에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글로 답해주면 그만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나와야 될 게 네가 물어본 게 못 알아. 난 알고 있다. 네가 물어본 게 일단 뭔지는 알아. 그래서 중요해진 게 의의가 됩니다. 혹은 법상 정의가 되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논리적 구조입니다. 구조. 그리고 이게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목차화가 돼서 나타나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물어본 건 이건데 나는 이렇게 답변할 거야. 그리고 답변의 결과는 이러해. 그래서 바로 내용이 됩니다. 이 내용은 압도적으로 암기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론을 쉽게 말씀드리면 의의랑 목차랑 암기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과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감자평가에 관한 모든 걸 다 이론에서 물어보는데 뭘 물어볼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막말로 보고 있는 이 모든 지금 한국개업학원 이 강의실 안에서도 문제 낼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거 다 전반적으로 내면 돼요. 제가 막말로 출제위원 분들이 아침에 출제하러 가다가 라디오에서 오늘 라디오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물어봐야겠다.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금리를 보고 부동산 시장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데 나는 수요 공급으로 대답할 거야.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로 대답할 거야. 목차 짜놓고 아파트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출제원이 물어볼 방금 말한 것처럼 금리가 올라갔을 때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똑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론의 특징이 뭐냐면 기출은 항상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에 물어보는 이 질문들, 이 질문들은 결국 기출문제에서 나온다. 끝. 감자평가 이론에서 중요한 건 4개 뭐다? 첫 번째, 기출문제. 옛날에 뭘 물어봤지? 이번에 뭐 물어봤는데 난 네가 말하는 거 뭔지 알고 있고 구조를 짠 다음에 내용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근데 종종 난 글쓰기 진짜 못하겠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글쓰기 연습 조금 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소소하게.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는 걸 글로 옮기면 되는데 조금 이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글쓰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이건 언제? 스터디에서. 학원 스터디라던가 뭐 단과 같은 데 있죠. 이런 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잘못하시는 대표적인 경우가 참고로 저의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수험생 때도 이론을 잘했고요.
합격하고 수습평가사 때 1년 동안 채점 팀장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한 100에서 120분씩 채점을 했고요. 소속 전환되자마자 건방지게도 강의를 하기 했고요. 그리고 강의를 거쳐서 사무소 하면서도 강의를 했고요. 지금 법인 대표면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 봤는데요. 이런 공부에 이제 가장 잘못된 점은 암기가 먼저냐 이해가 먼저냐, 이건 굉장히 좋은 토론의 주제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암기부터 할래 이해부터 할래 취사 선택 상관없어요. 저는 이해파인데 암기부터 한다 상관없어요. 고득점이 안 나올 뿐이지 어느 정도 점수 나옵니다. 제일 잘못된 이론의 공부 방법이 뭐냐면 요것만 하는, 아침에 딱 출근이지. 독서실에 가는 거 우리 출근입니다. 출근하고 실무를 막 풀겠죠. 막 풀다가 점심 먹고 이론을 푸는데 하루에 300점씩 푸는 거야. 이렇게 막 푸는 거야. 이거 아무런 거 이런 거 생각 아예 안 하고 그냥 푸는 거죠. 막 푸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고 해봤자 14개월 정도잖아요. 그 중에 한 2달은 놀겠지. 일요일날 한 달에 한 2, 3일은 놀 것이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안 되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도 공부 안 되는데 하면 또 되는 날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막 쉰단 말이에요. 대충 1년 남았어요. 그 아까운 시간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글쓰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논문 뭐 나왔지, 다른 스터디에서 다른 학원에서 뭐 나왔지,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요. 자, 이런 공부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는 감정평가사 200명을 뽑아야 돼요. 뽑기 싫어도 뽑아야 돼. 180명 뽑고 싶어도 200명을 뽑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최소 법적 인원이 200명이니까요. 어떤 기준에서 뽑을 것이냐? 근데 룰을 만든 거죠. 그래서 1차는 다 했으니까 패스하고 1차를 합격한 사람, 전년에 1차 합격한 사람 싹 모아서 세 과목을 3개를 만든 다음에 이 3개에서 이제 200을 뽑고 다 면과락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보고 200명 뽑는 거죠. 오케이. 그 중에 이론이라는 과목은 결국 뭐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를 그냥 글로 쓰는 과목인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방금 말한 금리나 부동산 시장 난 알고 있어. 제대로 알고 있어. 이렇게 설명할 거야. 내용은 이렇게 되고. 이게 옛날에 무조건 한 번 이상 나왔다 원점 중에 무조건 나옵니다. 70%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아예 새로운 문제는 가끔씩 불이타로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예외로 치고. 그 다음에 조금의 글쓰기 연습.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번 기본 강의에 8주 동안 24시간이겠죠. 24시간 동안 우리 할 거는 요거예요. 랑 요거 할 거고, 강론도 요거 할 거고, 기출문제 풀이라던가 단과라던가 이제 스터디 때는 이제 요거 위주로 할 겁니다. 요거 위주로. 그렇죠? 사람마다, 수험생마다, 강사분들마다, 실제 합격하신 분들마다 이론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는 다 다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론 공부 방법은 결국에 실무시간 좀 더 확보해주는 강의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이론 공부를 최소화시키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럴 때 1차처럼 막 두문 짜서 막 두문 짜서 막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2차는 무조건 이해가 먼저 앞서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암기만 하는 거는 무조건 떨어져요. 논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늘 드는 예시인데, 감칙 있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이제 그 조사까지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감정평가가 좀 시장가치 정의 있잖아요. 통상지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 내용, 대상목의 내용에 대한 정통 딱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지나가는 고딩한테 10만 원 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 외워 하면 다 외워요. 그게 무슨 시험이라는 거지. 출제는 다 알고 있어요. 채점위원도 다 알고 있고. 우리 나이만큼 공부하신 분, 교수님들이 그거 모를 거야. 얘 암기만 했네.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전문가라는 거는 어떤 사안에서 툭 던졌을 때 법적 근거와 논리적인 구조를 짠 다음에 얘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준다는 거, 사안을 해결해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감칙 시장가치 정의만 이렇게 쭉 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런 걸 중점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출제랑 채점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계속 강의하면서 서서히 말씀드릴게요. 식사는 다 하셨나요? 지금 7시인데 배 안 고파요? 공부하실 때 식사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손실도 나고요. 뇌손실도 좀 납니다. 좀 집중이 좀 안 되더라고. 자, 이론에 이제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자고요. 이론 같은 경우가 구조화를 시키고 짧게 명확하게 하면 굉장히 쉬워지는데요. 제 학원론을 들으시거나
감정평가 이론을 들으신 분들은 한 10번 넘게 받겠지만 오늘 또 할 거예요. 왜냐? 내 고객의 주 고객층은 거의 저를 처음 보는 동영상 매출이기 때문에 모니터 너머에 있는 당신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자, 감정평가 이론을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막 고부연기 용병사 막 해가지고 전혀 쓸데없고 전혀 쓸데 기본기에 충실하면 되는데 그 기본기를 이제 잡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감정평가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알잖아요. 그쵸? 뭐 인터넷 검색도 해보셨을 거고 1차 때 강사님들이 얘기했을 거고 맨날 땅 보러 다닌다 이렇게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보다는 좀 감정평가사 잘 알잖아요. 그쵸? 일반인 분들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들은 감정평가사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집안에 평가사랑 관련된 직업이 있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아마 합격하셔도 설날이나 추석 때 갔을 때 할머니가 평가사 합격을 했음에도 뭐하고 사냐고 물어볼 것이고 막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매번 물어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냥 땅 보러 다닌다 하거든요. 좀 더 간지나게. 만약에 땅을 보러 갔어요. 쉽게 설명해보세요. 쉽게. 자, 땅을 보러 갔어. 여기 대상 물건이 이렇게 있어요. 볼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보죠. 본다. 그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면적이 얼마지? 이거 볼 거 아니에요? 얘가 지세가 이렇게 돼 있나? 그래서 보죠. 그러면 이 행위가 뭐예요? 얘를 분석하는 거죠.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나무라고 그냥 쉽게 나무라고 볼게요. 나무 몇 미터지? 그리고 얘 길이가 그 둘레가 얼마나 되지?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때 삼각함수 좀 기억나시는 분들 이것도 해볼 거고 코사인 사인 이거 해볼 거막 분석할 거예요. 얘가 뭐지?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갖고 이 땅이라 치면 면적이 얼마고 뭐 지목이 뭐고 이런 자료를 갖고 그 각종 법에 있는 방법을 쓰겠죠. 그럼 이걸 방법을 쓰겠죠. 그럼 뭐예요? 엑셀에다가 막 수식 막 써가지고 엔터 딱 치면 또르르 해가지고 가격이 나오겠죠. 같이 뽑아내는 거예요.